마즈다 CX-5의 리스타일링 버전은 거의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한 것처럼이 자동차에는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발자와 회사가 이 자동차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전 세대가 이미 꽤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구매자들을 끌어들여야 했죠. 자, 그럼 CX-5 모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또한 이 자동차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오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차는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어떨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2012년 당시 시장에는 이미 꽤 많은 크로스오버가 있었습니다. 마즈다는 경쟁의 길에 막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늦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는 크로스오버 부문에서 리더가 되려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요타 RAV4와 혼다 CR-V가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애호가들은 이 차를 꽤 긍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해에 약 1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고 매년 판매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CX-5는 빠르게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으며 이를 통해 마즈다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된 첫 해부터 오늘날까지 자동차의 인기와 수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마즈다 CX-5의 엔진을 이해하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 주요 옵션이 단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2리터 디젤 엔진과 2.0리터 및 2.5리터의 2가지 가솔린 엔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거주자들에게 마즈다는 전체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지만 미국에서는 2024년까지 선택지가 단일 2.5리터 엔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엔진은 2가지 변형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자연흡기 2.5리터와 최대 250마력의 터보차저 버전입니다. 2.2리터 디젤 엔진은 미국 시장에서도 제공되었지만 더 저렴한 가솔린 버전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의 스카이 액티브 D 엔진은 상당한 개선을 거쳐 이전 문제들의 예를 들어 캠샤프트 캠과 크랭크샤프트 전월의 마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인젝터 고정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는 나사가 잘못 조여져 인젝터 손상과 실린더에서 나온 그을음이 오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채널을 빠르게 막히게 하여 종종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엔진의 상당한 개선 덕분에 이러한 문제들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N.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가면 마즈다를 칭찬해야 합니다. 적용된 첨단 기술은 실제로 상당히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CX-5의 가솔린 엔진은 거의 동일한 2개의 모터로 제공되며 용량과 2.5리터 버전의 밸런스 샤프트가 있는 점만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CX-5의 유일한 옵션인 2.5리터 엔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2.0리터 버전 소유자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그들의 차에도 적용됩니다. 마즈다 엔진을 다른 엔진들과 비교해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압축비가 14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솔린 엔진의 일반적인 압축비 11보 다 디젤 엔진에 더 가깝습니다. 마즈다는 다른 회사들처럼 터보차저를 설치하는 대신 독자적인 길을 선택해 압축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스카이 액티브 엔진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냈지만이 측면에서 균형이 깨지면 심각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즈다는 이 엔진에 터보차저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진이 그런 부하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칩 튜닝은 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엔진문이 생깁니다. CX-5의 최상위 구성은 같은 엔진에 터보차저를 장착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엔진이지만 압축비를 10.5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터보차저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N실린더 스코어링, 내벽 긁힘은 거의 모든 현대 엔진이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보통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CX-5의 경우에는 정말로 큰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에서도 실린더 내벽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 작은 스크래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새 차를 샀고 19,000km만 주행한 후 실린더 내벽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후 실린더 스코어링이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실망일 것입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프로젝트 X 채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이 채널의 진행자는 주행거리 19,000km인 자신의 마즈다에서 실린더를 검사하고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채널 작성자는 최고급 첨가제가 포함된 연료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엔진을 세심히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단일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주행거리가 있는 CX5를 검사했을 때 실린더에 스코어링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스코어링은 눈에 띄지 않게 형성되며 엔진의 모든 실린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CX5 소유자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차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스코어링은 마즈다의 명백한 실수이며 이런 사례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X 채널의 사례는 고옥탄 연료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뜻 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으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린더 내벽에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조차 즉시 오일 소모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문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16만 킬로미터를 넘긴 스카이액티브 엔진 소유자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오일 소모를 겪지 않았거나 소모가 있더라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오일 소모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CX5 소유자의 과제는 스코어링 형성 과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64만 킬로미터의 수명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만 올바른 운용으로 40만에서 43만 킬로미터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장사항은 정기적인 오일 교환입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8,000km 또는 12,000km 간격은 너무 깁니다. 0W-20 오일은 추운 기후 특히 집에서 직장까지 짧은 주행에 적합하지만 네바다와 같은 더운 기후에서 여름에 사용하면 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묽은 오일은 추운 날씨에 유용하지만 더운 날씨나 높은 부하에서는 실린더 내벽에 오일막이 충분히 빨리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 사이의 마찰을 초래해 스코어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 주행이 잦다면 매 800km마다 고속도로 주행이 주를 이룬다면 최소 200km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품질 5W-30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즈다는 가혹한 운용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이를 권장합니다. 더운 지역이나 산악지대에 거주하며 엔진이 지속적으로 큰 부하를 받는 경우 5W-30 오일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즈다는 일부 국가에서 스카이액티브 엔진에 10W-50 오일 사용을 허용하니 사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N연료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탄가 87 연료는 악몽처럼 잊으세요. 압축비 14에서는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엔진에는 최소 옥탄가 89, 더 나아가 91의 연료를 사용해 과도한 엔진 노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분사는 엔진을 더 강력하게 하지만 확실히 신뢰성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파워와 친환경성을 추구하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구성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소유자에게 차가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기간이 끝나는 96,000km 이후의 문제는 다음 소유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파워를 달성하려면 종종 신뢰성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증기간 이후에도 차를 사용할 계획이라 면흡기 매니폴드와 흡기 밸브의 탄소 침전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 침전물이 왜 위험할까요? 소량이라면 위협이 되지 않지만 과도하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워 손실은 중요한 단점이지만 흡기 밸브의 침전물은 점화 실패를 유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기 매니폴드 흡기 밸브 인젝터를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스카이액티브 엔진의 경우 전문 서비스 센터에서는 매 64,000km마다 이 절차를 권장합니다. 탄소 침전물을 제거하는 특수연료 첨가제나 폼도 있지만 부적합한 첨가제는 엔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절약하지 말고 전문센터에서 탄소 침전물 제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은 꽤 신뢰성이 높습니다. 오리지널 점화 플러그는 96,000km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인상적입니다. 타이밍 체인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며 특히 엔진 파워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2만 킬로미터에서도 오리지널 타이밍 체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갑작스러운 파워 손실 엔진 소음 변화 주행 중 책 엔진 오류 발생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점막 코일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설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은 잘 설계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성과 파워는 동급에서 모범적이며 적절한 유지보수로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수동 변속기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기어 전환이 어려운 개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어 클러치와 싱크로나이저의 조기 마모가 원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속기는 신뢰성이 높으며 싱크로나이저 문제는 보통 큰 주행거리에서 발생합니다. 6단 자동 횡형 변속기 FW6AEL은 아이신, 에이신이 마즈다의 독특한 스카이 액티브 엔진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2010년에 FW6A의 파일럿 버전이 사용되었으며 2011년부터 1.3리터 엔진의 데미오 모델에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뢰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후에는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부터 FW6A 변속기는 마즈다 CX-5에 장착되었으며 2.0리터 엔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 후 마즈다 3과 마즈다 6에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포함한 전체 엔진 라인업에 사용되었습니다. FW6A 변속기는 IU660이 변속기의 구조적 현대화 버전입니다. 조심스러운 운용과 오일의 청결 및 온도 유지를 통해 첫 번째 대규모 수리까지 32만 킬로미터를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필수 유지 보수에는 오일과 필터의 적시 교체가 포함됩니다. 다층 필터 부품 번호 25만 3010는 펠트와 메쉬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오일은 합성 ATF FZ 블루 컬러입니다. 완전 교체에는 약 8리터가 필요하며 부분 교체는 한 번에 약 5리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경험에 따르면 이 변속기의 오일은 96,000km 후 교체하고 이후 매 64,000km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운전 스타일에서는 오일의 투명도를 매 유지 보수 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은 더 빨리 노화될 수 있습니다. 오일 레벨은 하단의 디스틱으로 확인하며 같은 구멍으로 오일을 주입합니다. 부분 교체 시 매 두 번째 절차는 팬을 제거하고 자석에 칩이나 금속 입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완전 교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 베어링 또는 고압 클러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8만 8천 킬로미터에 도달하면 베어링, 유압 블록, 부싱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분해 및 청소를 포함한 계획된 대규모 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N서스펜션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높습니다. 이 세대에서 약 9만 6천 킬로미터 주행 시 사륜구동 클러치 베어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베어링 설계가 부적절해 오일이 빨리 마르며 불쾌한 소음을 유발합니다. 디퍼렌셜 오일은 매 6만 4천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하며 권장점도 지수는 75W-90입니다. 12만 킬로미터 이후에는 스테빌라이저 링크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암의 부싱과 볼 조인트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 수리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스트럿 마운트는 꽤 내구성이 높으며 보통 약 19만 2천 킬로미터 후 교체가 필요합니다. 리어 서스펜션의 부싱은 암과 별도로 교체 가능하며 비용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프론트 휠 베어링은 약 208,000km에서 교체되며 리어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킬로미터 더 오래 갑니다. NCX5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접지력을 얻으려는 긴 시도 중 시스템은 클러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리어 휠을 끄고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눈이 쌓인 조건에서는 공회전 상태로 자유롭게 바퀴를 회전시키는 것을 피하고 대신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아 800rpm 이상을 유지하세요. 낮은 RPM은 시스템을 활성화해 사륜구동을 비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이는 이 차의 전기 시스템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대 앞유리는 매우 부드러워 돌 충격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가면 향후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적의 해결책은 보호 필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앞유리는 매우 비쌉니다. 도장 코팅은 얇지만 흰색 칩은 부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차량 전면에 보호 필름을 적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차체 하부는 부식에 취약하며 5년이면 녹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부식 방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CX5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사랑하는 차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CX5의 서비스 센터에서 부적절한 유지 보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분사 엔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것이 고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곧 새 영상이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즈다 CX5의 전반적인 신뢰성은 평균 이상입니다. 드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고장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유지 보수와 직접 분사 엔진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